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특별히 스페셜 주말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평일날 좀 하지 못했던 영상,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영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삼성전자의 비장의 무기 HBM4E, 지금 HBM4 다음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TSMC와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베이스다이에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재 나와 있는 정보에 한해서, 물론 양념을 제가 조금은 치겠지만 어쨌든 팩트에 기반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HBM4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이 하이닉스를 잡기 위해서 꺼내든 비장의 카드입니다. HBM4E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뭐 반도체 전쟁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뭐 AI의 뭐 석유라고 해도 다 뭐 지금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엄청난 호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싸움이.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3, HBM3E 삼성이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HBM3E까지 거의 뭐 손도 못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걱정을 했잖아요. HBM4도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HBM4E입니다. 4E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이 7세대, 2년 뒤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건 2년 뒤에나 나올 7세대 HBM인 HBM4의 목표 성능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오브, 절대 갑인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가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좀 당황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좋아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먼저 삼성이 발표한 HBM4E의 성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은 HBM4의 총 대역폭 목표, 이게 초당 3.25 테라바이트로 제시를 했어요. 테라바이트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풀 HD 화질의 영화 한 편, 요게 한 2기가 정도 됩니다. 요거를 1초에 160편 이상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친 속도입니다. 미친 속도. 삼성이 지금 발표한 게 현재 최신 제품이 이제 5세대 이제 HBM3인데 요거 한 2.5배 달하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3사 중에서 HBM4E의 어떤 대역폭으로 3TB 이상을 선언한 건 지금 삼성이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명백한 뭐다?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HBM3E까지는 한 발 늦었지만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HBM4E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등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젠슨왕 형님한테. 어쨌든 돈 잘 벌면 형님이에요. 잘 벌면 누님이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HBM을 만들어도 엔비디아가 자기네 GPU에 안 써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원래 HBM4 이야기 잠깐 드리자면, HBM4의 국제 표준 속도가 초당 8GBps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10GBps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경쟁사인 AMD가 차세대 제품에 HBM4를 대량으로 탑재한다고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니까 속도로 이제 격차를 벌리려고 한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전략이 빛을 발했죠. 빛을 발했어요. HBM4E까지는 뒤쳐졌는데 HBM4
개발 초기부터 엔비디아의 요구를 뛰어넘는 삼성은 11GBps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뭐 깐부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막 이런 것도 다 요인이 이게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HBM4E 목표치 상향도 결국 젠슨 황 형님 우리 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우리 이제 정신 차렸다. 이제 우리 달라졌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HBM4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다? 이제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 베이스 다이 부품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베이스 다이를 쉽게, 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죠. 베이스 다이를 쉽게 설명을 하면 디램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 겸 관제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디램을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었죠. 이 베이스 다이가. 근데 이제 HBM4부터는 지하 1층에서 간단한 계산도 하고, 뭐 에너지 효율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제실, 뭐 관리실, 그렇게 미니 두뇌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4는 어떤 기존의 메모리와 비교해서 기술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높은 세대 전환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4에서 어떤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HBM4E가 어떤 단순한 디램 제품이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뭐 그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죠. 로직 설계 이런 모두가 결합된 종합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너무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설계, 파운드리 설계까지 다 되죠. 우리가 지금 그 모바일 AP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설계되죠. 파운드리 되죠. 메모리 되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전쟁인데 삼성전자는 이걸 다 갖췄다. 삼성전자처럼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모두 보유한 기업만이 이 풀스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HBM4E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삼성전자에게 딱 들어맞는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자, 알겠는데, 자, 베이스 다이는 어쨌든 TSMC하고 삼성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HBM4E의 핵심은 디램을 쌓기 위한 층수 경쟁보다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 다이 품질로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베이스 다이가 중요하냐면 이 GPU와 HBM 사이의 모든 신호가 여기에서 처리가 돼요. 핀수가 뭐 2048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 최적화와 발열 처리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직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N3P급 공정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자체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공정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예, 이거 우리 바로바로 그 안에서 바로 본인들이 파운드리와 메모리가 같은 또 공장 라인 그 층 안에 다 같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얼마든지 연계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보다 여러 가지 뭐 전력이라든지 뭐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최적화 작업을 뭐 할 수 있다. 원스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TSMC는 베이스 다이를 단순 제조가 아니라 맞춤형 형태로 지금 가져가면서 이 고객 맞춤 최적화 전략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소식이 있고 어떤 분이 또 댓글에도 그렇게 이제 적으셨던데, 어쨌든 엔비디아나 AMD처럼 이 설계 요구사항이 좀 복잡한 고객사에게는 좀 매력적인 옵션이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TSMC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 못해요. 이거 어쨌든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연결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결국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이제 협업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죠. 근데 삼성처럼 이 파운드리 메모리 간의 최적화를 이 원스톱으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은 HBM4는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메모리 제조 이 통합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현재 구조상 삼성전자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가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현재 상황은 요렇다. 삼성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 거기에다가 자, TSMC4까지는 TC본드라는 이 범프 기반 적층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TC본드라는. 근데 요 기술은 사실상 솔직히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뭐 최근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HBM4가 아니라 HBM4E부터는 범프 없이 이 다이를 직접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이 적층 밀도가 상당히 극대화되고, 신호 지연이 최소화되고, 전력 효율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층수 뭐 14단에서 20단까지 지금 최대 12단인데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는 큰 기회 구간이다. 왜냐? 기존의 기술 기반의 격차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업체가 똑같이 0부터 다시 재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 시점은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큰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HBM 생산 능력 이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변화야말로 이번에 HBM4부터는 삼성전자, 물론 HBM4도 마찬가지지만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삼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